눈을 크게 뜨면 보이는 증세와 복지 확대의 길, 선별 올릭에서 벗어나야 전 세계에서 가장 적은 가계소득 지원 덕에 가계부채 비율은 가장 높고 국가부채 비율은 가장 낮은 우리나라는 OECD 절반에 불과한 복지를 증세를 통해 늘려가야 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가계소득 지원 확대는 선별 지원과 보편 지원 방식 중 어떤 것이 더 나을까요? 지출만 볼 경우와 세입 지출 양면을 볼 경우의 결론은 정반대입니다. 지출만 고려하면 빈자를 핀셋처럼 골라주는 것이 더 도덕적이고 격차 완화에 효율적이어서 정의롭습니다. 세금 아닌 자선으로 빈자를 돋거나 증세에 필요 없이 고정된 재원으로 빈자를 지원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금으로 재원을 만들며 복지 지출을 늘려가는 경우까지 선별 지원이 바람직할까요? 아니, 가능이나 할까요? 선별 지원은 중산층과 부자는 세금만 내고 지원은 세금 안 내는 빈자만 받게 됩니다. 정치인이 빈자의 지원금을 늘리려고 혜택 못 받는 부자와 중산층에 증세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조세 저항과 표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정치에서 증세 주장이 금기인 이유, 증세 없이 복지 확대하겠다는 박근혜류 거짓말이 난무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기본소득 방식의 보편 지원을 하면 어떨까요? 9일 심지어 99일의 소득 불평등 때문에 기본소득목 적세를 걷어 전액 공평하게 배분한다면 80에서 90%의 압도적 다수가 내는 세금보다 받는 소득이 많아서 1인 한 표 체제 하에서 증세 동의가 쉽습니다. 다수결에 따라 기본소득세를 부과해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소수의 부자들은 소득보다 세금이 많아지겠지만 그 때문에 소득 연극화 완화가 가능하므로 정의에 부합합니다. 특히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급해 전액 소비한다면 총수요 부족에 의한 저성장 시대에 수요 확대로 지속 성장을 가능하게 하고 성장의 혜택은 고액 납세자가 더 많이 누리게 됩니다. 국가재정도 덩달아 늘어납니다. 부자와 기득권 비호자들인 일부 보수 언론과 경제 언론이 왜 서민에게 유리해 보이는 선별 복지를 계속 주장할까요? 선별 복지를 해야 중산층에 의한 조세 저항을 유발시켜 복지 확대와 증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쥐 생각하는 고양이처럼 논리와 정의감 때문에 선별 지원하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순진한 일부 복지론자들도 이들에게 속아 복지 확대의 동태적, 장기적, 전체적 측면은 못 본 채 확보된 재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 하는 단기적, 일면적 생각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선별 복지는 나쁘고 보편 복지와 기본소득은 무조건 옳다는 것도 아닙니다. 기본소득이 만병통치라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선별 복지도 보편 복지도 모두 필요하지만 선별 올릭에 빠지거나 기본소득을 배제하지 말고 단순 복지정책과 복지적 경제정책 간의 경쟁을 시켜보자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와 소득, 소비와 총수요가 줄어들어 구조적이고 지속적 경기 침체가 예정된 미래를 대비해 양극화 완화와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길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기본주택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무주택자 누구나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질 좋은 기본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좋은 질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안을 마련했다.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3대 하자라고 할 수 있는 누수와 궤로, 층간소음을 막기 위해 경기도 기본주택은 방수, 단열재, 바닥 슬라브 완충제 보강 등으로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23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기본주택 통합설계기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한 누수 및 균열 등 각종 하자와 불합리한 설계로 인한 주택 품질 저하 등으로 입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며 이에 경기도 기본주택에서는 체계적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강구해 입주민들에게 살고 싶은 질 좋은 기본주택을 제공하려 한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도는 경기도 기본주택 통합설계기준 제정 방향을 하자 제로 목표, 분양주택 수준의 품질, 평생 거주 고려로 정했다. 우선 경기도 기본주택에서는 공동주택 3대 하자인 누수, 궤로, 소음 차단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부터 시공 단계까지 철저히 관리, 감독할 방침이다. 누수에 취약한 부분을 분석해 보강 방수 등으로 사전 차단하고 단열재 누락 및
결손 등으로 인한 결로를 방지하며 바닥 슬라브에 완충제를 30mm 이상 보강하는 등 층간소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하자 제로를 목표로 기준을 제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품질 차이를 없애기 위해 세대 내 마감재 상향, 기계 환기, 방식 도입, 디지털 도어락, LED 조명, 친환경 강마루 설치 등 분양주택 수준의 시설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존의 밋밋한 공동주택의 디자인에서 탈피해 공모형 설계 방식 등을 도입, 참신한 디자인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발코니 확장 벽면 도입과 세대당 주차 대수 1대 이상 등 실질적인 설계 기준을 수립해 기존의 공공임대주택과의 차별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도는 경기도 기본주택 입주민들이 안전하고 마음 편히 30년 동안 살 수 있는 공공주택을 실현하고자 10년 경과 시부터 3년마다 노후화 점검을 실시해 주기적으로 전면 부분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리모델링의 용이한 구조와 설비 공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유지 관리가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관리비 절감을 위해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 스마트 난방 분배 시스템 등 다양한 에너지 절약 방안을 기준에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입주자들의 안전을 고려해 화재 시 대피가 쉬운 시스템을 도입하고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스마트키를 활용한 비접촉 출입 방식을 기준에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입주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을 발굴해 경기도 기본주택에 반영할 방침이다. 경기도 기본주택 통합 설계 기준은 연구 용역을 통해 전문가들의 검토와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손임성 도시정책과는 공공임대주택은 저렴하기만 한 주거 형태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진정한 보편적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경기도 기본주택을 모든 사람들이 거주하고 싶어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표본으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 도의원, 주한대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민간 전문가가 함께하는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의 비전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기본주택 컨퍼런스에서는 기본주택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홍보관도 함께 열려 방문이 가능하다. 이재명 지사의 핵심 주거 정책인 경기도 기본주택은 보편적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공공주택으로 30년 동안 장기 거주가 가능한 기본주택 장기 임대형과 토지는 공공이 소유, 임대하고 주택은 개인이 분양받아 소유하는 기본주택 분양형이 있다. 다음은 확진자, 반려견에서 도내 첫 반려동물 코로나19 감염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도내에서 반려동물의 코로나19 첫 확진 사례가 나온 것과 관련 해외에서도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의 전파 사례가 없으니 안심해달라고 23일 당부했다. 해당 반려동물은 지난 2월 1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 광주시 거주 확진자 가정에서 키우는 반려견 한 마리로 검사 당시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을 일부 보였다. 이에 도는 반려동물 코로나19 검사 지침에 따라 지난 19일 해당 반려견으로부터 검체를 채취해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를 통해 1차 검사를 진행했다. 검체 채취 당일 실시된 1차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옴에 따라 이후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2차 검사를 실시한 결과 20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반려견은 현재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 지침에 따라 확진자, 가족과 함께 자택에서 격리 중이며 증상이 호전된 상황이다. 관리 지침상 확진일로부터 14일간 외출을 금지하고 격리 기간이 종료 또는 정밀 검사를 거쳐 격리 해제 여부가 결정된다. 반려동물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도내에서 처음이다. 전국적으로는 지난달 24일 첫 사례인 진주를 시작으로 이달 14일 서울, 18일 세종 등에 이어 5번째 사례다. 다만 현재까지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의 전파 사례가 없으므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면 큰 불안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는 지난해 홍콩에서 반려동물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확인된 후 도민 불안을 해소하고자 2020년 9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 반려동물 코로나19 안전검사 시스템을 구축, 선제적 검사 체계를 운영해오고 있다.
검사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에 노출된 사실이 있고 기침, 발열, 호흡곤란, 구토 등 의심 증상을 보이는 반려동물이다. 특히 31개 시군과 함께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신해 반려동물을 임시로 돌봐주는 코로나19 확진자 반려동물 임시보호 서비스도 지원 중이다. 최권락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반려동물과 과도한 접촉을 피하고 접촉 전 후물과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고 산책 시 다른 사람, 동물로부터 2m 이상 거리 유지 등 일상에서 반려동물 감염 예방 수칙을 준수해달라며 보호자 확진 후 반려동물이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증상이 있을 때는 관할 시군 방역부서를 통해 반려동물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드린다고 밝혔다. 다음은 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등 현장 징수활동 집중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5일 상반기 동안 납부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 1천만 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한다. 도는 가택수색 등을 통해 압류한 물품을 모아 9월 중 공매를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가택수색을 통해 세금 징수를 피하기 위해 고액 수표 발행 후 집에 보관, 은닉하는 행위, 고급 수입차를 운행하며 세금 납부를 미루는 행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 밖에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한 행위, 체납에 따른 압류를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부동산 상속을 포기하고 현금 거래를 하는 행위 등도 조사한다. 9월 공매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전자공매와 오프라인 공매를 병행할 예정이며 체납자를 제외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예과장은 고급 수입차를 탄다거나 납부 능력이 충분하면서도 재산을 빼돌리는 등 악의적 체납자를 중심으로 가택수색과 압류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성실 납세 풍토 조성과 공정거세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실시한 전국 최초 비대면 온라인 전자 공매를 통해 총 4억 6천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온라인 전자 공매에는 500건의 압류 물품이 출품됐으며 436건이 낙찰되고 41건은 공매 직전 체납액을 자진 납부했다.